여러분, 물가 재난은 없다. 이 말은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지개벽이 하지 않는 한 7% 물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대관령 배추밭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자들하고요. 근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저도 진짜 놀라운 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천지개벽이 하지 않는 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쓰기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게다가 경제 지도자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요, 그만큼 물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절대로 7%, 8% 가면 이게 결국 물가 재난이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굉장한 정보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런데 많은 연구기관이나 또 기획재정부의 천재들이 분석을 해보건대 눈에 보이는 수준 내라면이에요. 눈에 보이는 수준 내라면 물가는 절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다. 7%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6% 초반에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내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다행인지도 몰라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 게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선 정책이거든요. 물가는 못 잡으면 못 잡는 만큼요, 그 충격의 여파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럼 말입니다.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데 물가가 이제 이대로 가면 적어도 9월, 10월을 기점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7월에도 6.3%였지만 8월에도 6% 초반에 머물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9월이나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는 이게 6% 초반, 6.3% 이 기준에서 아마 뭐 5%대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금융위기 때가 2008년 7월에 5.9%였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 수준에서 이제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요, 물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국 기름값 뭐 폭락이란 말이 어울릴까요? 아마 폭락이란 말이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많이 갈 때는 뭐 2,300원까지 갔잖아요. 2,300원까지 휘발유 값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이죠. 어제 기준으로 보면 1,75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759원까지. 그러면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휘발유 값은요, 와우, 346.1원이 내렸습니다. 346.1원이. 물론 이게 전국 평균으로 했을 때 그렇게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2,300원, 2,400원 같은 것은 특정 지역에 물론 해당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난 6월 30일에는요 2,144.9원이었거든요. 평균이.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내린 것도 사실입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1,854원으로 휘발유 값보다 여전히 비싸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경유값도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마 앞으로 많이 내릴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의 30%에서 37%까지 최대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늘렸고요. 게다가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7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한 달 동안의 기름값을 보면 뭐 급전직하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기울기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산물 도매가격 상승률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배추가 121.8%가 올라가고요. 무가 67.6%, 양파는 57.2%, 대파도 47.6%잖아요. 당근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군고추도 그렇고 안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안 올라가는 게. 그야말로 농산물 가격이 그야말로 일제히 오른다. 일제히 오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홍남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아무래도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지표까지 다 받아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9월 10월이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까지는 휘발유 값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떨어지는 요소가 있는 거고요.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한전의 적자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기요금 인상을 하기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뭐 적당선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물가가 조금씩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요. 올해 물가가 5%는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예측이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월에서 7월까지 이미 4.9%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점을 지나서 떨어질 뿐이지 전체 물가가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에는요. 조금 힘들지 않나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정점을 지나도 고물가의 상황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말입니다. 1997년에 7.5%였잖아요. 금융위기 때는 4.7%였습니다. 지금도 4.9%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위기 끝에 서 있다. 물가는 고물가로 간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물가가 좀 떨어질 거다 하는 게 현재까지 시장의 예측입니다. 다행이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삶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물가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저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 어쩌면 빨리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먹고 살기가 그나마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